보행 분석 시작할게요.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보행의 8단계를 한 단계씩 나눠서 세부적으로 봤으면 오늘은 이제 보행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보행은 크게 이동 단위랑 전달 단위로 나뉘어진다고 했고, 우리가 하지가 이동 단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동 단위는 지면과 직접적인 마찰을 통해서 충격을 흡수를 해주고, 만약에 보행에 기능 저하가 왔을 때는 전달 단위랑 이동 단위 중에 어떤 게 기능 부전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될까요? 쌤 대답한 거죠? 맞아요. 이동 단위. 보행의 기능 저하는 이동 단위의 기능 부전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전달 단위 이제 상지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보행 시 이제 전달 단위의 순수한 기능을 파악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에 의하면 미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상체도 이제 보행할 때 그래도 영향을 조금 꽤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책에서는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단위의 기능, 하지만 떼놓고 볼 건데, 이동 단위의 기능은 총 4가지로 입각기 안정성, 추진력, 충격 흡수, 에너지 보존,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인 입각기 안정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입각기 안정성은 보행 중 발생하는 하지 관절의 끊임없는 자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체의 기립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이라는 거를 알아보기 전에 이 안정성의 용어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중력선, 무게중심, 기저면, 수직중심선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지고, 먼저 무게중심부터 보면, 무게중심은 말 그대로 질량의 무게중심이고 대상자의 위치나 자세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체에서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골반? 가운데? 여기 선골. 빨간 색깔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거든요. 천추 2번이 우리가 이제 인체에서의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기저면은 이제 지면에 접촉하고 있는 면을 얘기하고, 수직중심선 같은 경우는 왼쪽 그림 보면 수직중심선이라고 해서 해골 머리 지나서 쭉 바닥까지 내려오는 검은 색깔 선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직중심선이라고 하고, 이제 중력선은 이 수직중심선을 포함을 해서 무게중심을 지나서 지면으로 향하는 가상의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방에서 봤을 때의 인체의 수직중심선인데, 보통 우리가 회원님들 자세평가? 자세평가나 요런 거 했을 때 전면이랑 측면이랑 후면이랑 정확하게 사실 보는 거를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방 먼저 보면 딱 그 코랑 입이랑 통과해서 흉골 지나서 배꼽 지나고, 그 다음에는 다리는 완전 정중앙 사이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때 발은 7도 정도 외측을 바라보는 팔자이고, 발 사이의 평균은 9cm. 자, 그 다음에 측면을 봤을 때는 먼저 귓볼, 그 다음에 경추 부분, 그 다음에 견갑골, 어깨 라인 지나서 이제 요추 부분, 그 다음에 대퇴골 대전자, 근데 무릎은 약간 뒤쪽으로 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측 복사뼈까지. 이제 후방에서 본 인체 수직 중심선은 이제 전방이랑 비슷하게 두개골 지나서 척추 라인 쭉 따라서 다리 사이로 지나가겠죠. 후방에서 보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전방은 사실 조금 헷갈릴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A, B, C 중에 가장 안정성이 높은 거는 A. 당연히 A겠죠. 그래서
중력선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A에. 얘가 무게중심을 지나서 기저면에 수직으로 떨어진 지점이 기저면 안에 있어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B랑 C가 왜 안정성이 떨어지는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 일단은 이 닿는 면적이 A는 완전히 다 있는데 B는 닿는 면적이 여기 다 안 닿여 있고 절반만 닿여 있거나 일부만 닿여 있으니까 좌우에 대한 미치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기저면의 윤곽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럼 높아지잖아. 에? 기존 민각과 뭐 기저면도 있잖아. 거리가 가까워지죠. 거리가 가까워지. 기저면이 차이가 나잖아. 이제 중심이 기저면 안에 안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제일 정확하다. 여기 적혀져 있잖아, 답이. 이 책에서 하는 말은 B는 그래도 무게중심이 기저면 안에 있으니까 애가 넘어지지 않고 불안정하지만 버티고는 있는데, C는 무게중심이 아예 기저면 바깥쪽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넘어졌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A, B 중에는 어떤 게 더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B B. 이유는? 그 A. 이거 무게 중심이 다르니까. A. 높이가 높아. 면적은 작은데 높이가 높으니까. 좀 더 불안정하다? A가 불안정하다. 맞아요. A가 더 불안정하고 B가 더 안정적이겠죠. 이제 그 이유는 무게중심, 높이 자체가 높아지면 당연히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면 놓고 눌렸나 싶어서. 눌렀는데 왜 계속 카톡이 오죠? 화면 놓고 보고 안 보이게. 화면 녹화는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키 타는 사람을 봤을 때 검은 색깔 화살표 있죠? 네. 검은 색깔 화살표 쪽으로 바람을 부는 거랑 파란 색깔 화살표 있죠? 네. 이 파란 색깔 화살표로 바람이 부는 거랑 했을 때 어디가 더 안정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검은색. 왜 검은색일까요? 기저면의 넓이가 넓기 때문에. 맞아, 그냥 이 검은색 가로랑 파란색 세로를 봤을 때는 가로가 넓이가 넓을수록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지연쌤이 말한 이거 말하는 거죠? 얘 검은 색깔 화살표. 앞으로 보니까 발이 앞뒤로 있어요. 근데 이제 파란 색깔로 분다라는 건 일로 분다는 소리예요. 그림이 하나만 나와 있어서 그래. 이해됐죠? 응? 네. 오케이. 다음. 자, 그 다음에 A랑 B랑 어디가 더 안정성이 높을까요? B 왜 B가 더 높을까요? 맞 어 질문 같긴 A는 근데 미끄러지는데 마찰이 클수록 마찰이 클수록 안정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A가 높을까요? B가 높을까요? B 마찰? A. B. B. B가 훨씬 마찰이 높잖아요. A는 마찰이 없잖아. 이해됐? 미끄러지는 A가 더 거니까. 안전하잖아요. 응? 넘어졌을 땐 A가 더 안전하잖아요. 아니죠. B가 더 안전하죠. 왜요? A는 속도가 붙잖아요. A는 눈이니까 푹신하잖아. 아, B도 아니 이런. 지면과 기저면 사이에 마찰이면 A도 땅에 있어야죠. 신발만 그렇게. 아, 진짜. 근데 이거 안정성 얘기거든. 안정성 얘기인데 안정성을 나는 그 역학부터 강의할 때 되게 쉽게 설명한 게 버스야.
버스가 흔들리면은 너네 어떻게 서 있노? 이렇게 서 있노? 넓게. 이렇게 서 있다 이거. 근데 요 방향으로 가는데 갑자기 이마가 차선 변경한다고 와리가리 쳐. 그럼 이게 더 힘들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하나? 대각선을 잡지. 맞아. 그게 아까 발음 그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흔들리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뭐고 무게 중심 낮춘 거지. 그리고 버스에 보면은 밑에 사포 같은 걸로 돼 있다 이거. 그게 뭐고 마찰력 증가시키려고. 그냥 버스에 다 있어. 무게 무거운 거는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루피 해야지. 살쪄야겠네. 그래서 A랑 B 보면 무게가 무거울수록 안정성이 높아진다. A가 더 높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게중심에서 기저면에 수직으로 내려온 지점과 기저면의 윤곽과의 거리가 멀수록 좁을수록 어떤 게 안정성이 높아질까요? 잠시. 거리가- 기저면 수직을 내린 지점과 기저면의 윤곽과의 거리. 첫 번째 있어요. 멀어질수록 그렇지, 멀어질수록.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높이는 낮을수록 낮을수록. 힘의 방향에 대한 기저면의 넓이는 넓을수록. 무게가 무거울수록. 기저면과 지면의 마찰이 클수록 클수록. 맞죠?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어려워요. 아, 진짜. 자, 그다음 기립 안정성. 기립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행 시에 기립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해부학적 상태의 영향에 의해 변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전달 단위와 이동 단위 사이 최대 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서 있을 때 우리가 인체가 그냥 서 있거나 아니면 보행 시에 기립 자세를 유지할 때 안정성을 유지를 하려면 그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우리가 우리 체중이 인체 질량이 영향을 미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미칠까요? 네? 여기는 30%. 잠깐만. 나와 있어. 그치? 30%.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잠시만요. 쉽게. 우리가 서 있을 때 몸에 뭔가 안정성, 중심축을 유지를 했을 때는 체중이 뭔가 100%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체중은 30% 정도밖에 영향을 안 미치고 나머지 70%는 신체의 정렬에 의해서 이런 무게 변화가 나타난대요. 중심이나. 이해됐죠? 네. 그래서 체중 부하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가 중요하대요. 예를 들면 그 완전 뺑니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체중이 조금 뒤로 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뭔가 전방경사 있는 사람들은 뭔가 앞쪽으로 쏠려 있다든지. 이해됐죠? 대충. 네. 그 다음에 하지를 지지하는 분절이라고 해서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 직사각형 두 개 해서 뭐 대퇴골, 경골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왼쪽 부분을 보면 얘네는 딱 정렬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9도 정도 살짝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9도만 기울어져도 안정성을 잃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9도를 예시로 그냥 뺑니를 생각했거든요. 보통 무릎이 뒤로 가 있으면 원래 정상 정렬보다 대퇴골이 조금 더 뒤로 가니까 그러면 안정성을 잃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요렇게. 자, 그 다음 오른쪽 대퇴골이랑 경골 볼록 오목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우리가 원래 인체는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볼록한 면이랑 오목한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직사각형 형태보다 무게중심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이런 모양 때문에 골격만으로 무릎 관절의 수동적 안정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음. 그래서 골격만으로 우리가 무릎의 수동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하냐라고 보면 기립 안정성일 때는 고관절이랑 무릎 관절의 수동적 안정성을 만들어내는데 무릎 관절 쪽에 보면 인대 장력이라고 해서
요렇게 팽팽한 거 보이세요? 그래서 무릎 뒤에 이 조금 강한 인대들이 우리 몸에서 많이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잡아주고, 그리고 전방에는 체중 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직 중심선 내려오는 거 보면 얘가 무릎보다 약간 앞쪽에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는 뒤에 있고 하나는 앞에 있고 해서 이 서로 반대되는 힘으로 무릎 관절을 고정해 준다고 해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인대랑 체중 부하가 음. 고정해준다. 네, 얘네가 서로 반대되는 힘을 가지고 무릎 관절을 고정해 준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기립 안정성에서 고관절이랑 무릎은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는데 발목 같은 경우는 확보를 못 해준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발목 자체가 둥근 면의 형태고 1cm에 육박하는 좁은 지지면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발목은 근육을 통해서 조절과 긴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동적 안정성을 보면 이제 부하 반응기, 중기 입각기, 말기 입각기를 봤을 때 이 빨간 색깔 선이 체중이거든요. 그래서 부하 반응기를 보시면 고관절은 이때 우리가 체중이 약간 앞쪽에 있고, 무릎이랑 발목을 봤을 때는 뒤쪽에 있고, 그 다음 중기 입각기 가면 거의 중립 상태로 있거든요. 골반이랑 무릎이랑 발목 정도. 그 다음에 말기 입각기 갔을 때는 골반 뒤쪽, 그 다음에 무릎 앞쪽, 발목 앞쪽에 이렇게 무게 중심이 위치하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보행 중 동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립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행 속도가 증가하면 이를 감속시키기 위해 근육의 요구량이 증가하고, 보행 속도가 감소하면 근육의 활성화 요구량을 감소시킨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속도가 쌤 4.3이었나요? 빨리 죽는 게? 밑으로. 응. 이게 속도 4.3 이하면 빨리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느 정도 걸을 때 조금 빠른 걸음으로, 그리고 보폭 크게 걷는 게 근육의 요구량이 증가한다라는 말이, 즉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근육들을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느리게 걷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속도를 올려서 걷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다나지 지지기. 다나지 지지기는 신체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환경, 그렇겠죠. 양하지 지지기보다는 당연히 한 발이니까 안정성이 떨어질 거고, 그렇기 위해서 안정성을 유지를 하려면 고관절 외정근 근육이 활성화가 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의 회내와 무릎의 외전 움직임이 함께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싱글레그 했을 때 조금 중둔근이 많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두 번째.